안녕하세요, 기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왜 샀을까 코너입니다. 왜 샀을까는 제가 구입했던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뭐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코너가 많죠. 그런데 뭐 다른 유튜버들은 주로 이 플렉스 한 거,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자랑하는 코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좀 흑우스러운 소비 생활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산지석 또는 뭐 반면 교사의 교훈을 드리기 위한 코너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이 뭐 제대로 된 제품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소개하는 코너들이. 어쨌든 다른 코너는 빈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왜 샀을까의 빈도는 점점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산 제품은 라이카 Q입니다. 라이카 Q. 참고로 라이카 Q2 아니고요. 2015년에 출시한 라이카 Q입니다. 또 속아서 산 건 아니고요. 중고 샀어요. 하지만 중고도 여전히 비쌉니다. 뭐 괜히 라이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기즈모는 왜 5년이나 지난 이 카메라를 이제서야 구입했는지, 그리고 구입한 이후로 잘 써먹고 있는지, 과연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코너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제품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뭐 잠깐 설명해 드리면, 라이카 Q는요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풀프레임 24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도 뭐 1억 화소인 경우가 있는데 2400만 화소면 너무 낮은 화소가 아니냐고 생각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실제 써보면 대형 인화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화소예요. 그리고 렌즈가 고정형입니다. 이거 렌즈를 교환할 수 없는 거죠. 렌즈는 28mm의 f1.7 밝기의 라이카 주미륵스 렌즈라는 게 고정 부착되어 있어요. 자, 매크로 모드가 있어서 17cm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렌즈 크기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 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데서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라이카 Q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입니다. 풀프레임이지만 640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해요. 여기 보이는 게 가볍기로 유명한 캐논 6D인데 6D도 사실 풀프레임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풀프레임 중에 아마 라이카 Q보다 가벼운 거는 소니 RX1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밖에 스펙은 뭐 크게 특별할 거 없고요. 동영상은 풀 HD까지밖에 안 되고, 고감도는 IS5만까지는 지원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카메라가 차고 넘치죠. 자, 뭐 리뷰는 이 정도고요. 이제 이 카메라를 제가 왜 5년이나 지나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이카는 뭐 엄청 비싸요. 라이카 Q도 출시 가격이 5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여기에다 액세서리 좀 이렇게 부착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뭐 부자들만 살 수가 있죠. 아니면 정말 업무에 필요하든지요. 뭐 저는 물론 업무에 필요해서 샀습니다. 제 업무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라이카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했었는데 이 가격이 엄두가 안 났죠. 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뭐 제 형편이 좀 나아지던지 이럴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었어요.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제 형편은 더 힘들어졌죠. 다행히 최근 유튜브 덕분에 형편이 좀 나아져서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꿈은 아니고요. 업무에 필요해서 샀어요. 어쨌든 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덕분이죠.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도 신품 사는 것은 너무 부담돼서 드디어 뭐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샀는데 왜 라이카 Q2, 라이카 Q2는 작년에 나왔죠. 라이카 Q2가 아니라 라이카 Q를 샀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Q2는 저에게 안 맞아요. 이거 확실해요. 물론 라이카 Q2가 다 좋아요. 어느 면에선 다 좋은데 제가 필요 없는 스펙이 많더라고요. 화소수 늘어나고 4K 촬영, 뭐 생활 방수 기능 등이 추가됐는데, 뭐 4K 촬영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카메라로 찍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생활 방수는 뭐 이제는 제가 비 올 때 밖에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보다 제가 먼저 망가져요. 밖에서 뭐 방수 기능 필요 없어요. 비 올 때 찍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필요 없는 기능이고요.
게다가 좀 무게도 늘어났어요. 예, 이게 700g이 좀 넘더라고요. 640g에서. 나이가 들면 뭐 근손실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무게도 이게 40, 50g, 100g 정도 차이 나나?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돼요. 거기에다 가격도 한 2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이 신품 가격이 한 7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거는 뭐 집에서 거실에서 갑자기 석유가 솟아나지 않으면 사기 힘든 가격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라이카 Q가 잘 맞아서 라이카 Q로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중고 가격이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까지 낮아져서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라이카 유저들은 대부분 이 라이카를 너무 아껴서 뭐 신품 같은 중고 좀 많이 안 찍은 중고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왜 굳이 라이카로 샀느냐? 그 많은 카메라 중에 이 빨간 딱지 때문이냐, 허세 때문이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라이카 Q를 처음 리뷰한 게 2015년인데요. 이 국내에 첫 출시했을 때 라이카 코리아에게 좀 빌려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리뷰하면서 사진 결과물이 뭐랄까요, 되게 독특했어요. 예, 다른 카메라랑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라이카라고 해서 뭐 색감이 더 특이하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색감은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렌즈 특성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28mm인데 이게 28mm면 약간 광각계 카메라인데 왜곡이 정말 적고 빗망울을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28mm 렌즈는 이 아웃포커스 효과가 좀 잘 안 나는데 광각 계열이니까. 근데 이거는 f1.7 렌즈가 밝고 그 다음에 최대 개방 상태에서도 해상력이 굉장히 좋아서 광각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구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넓은데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공간감의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비슷한 스펙의 뭐 풀프레임 카메라죠. 거기에다 28mm 뭐 f1.8, 1.4 렌즈 뭐 이런 걸 껴서 라이카 Q의 그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빗망울이 좀 안 예쁘거나 렌즈 왜곡이 있거나 아니면 그 라이카 Q 같은 좀 뭐랄까 오묘한 느낌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몇 년간 본 바로는 대안이 별로 없는 카메라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라이카 Q를 선택을 한 거죠. 라이카 Q 이후에 또 다른 라이카 카메라들을 제가 리뷰한 적이 있어요. 우선 라이카 CL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라이카 CL은 라이카 Q보다 좀 더 저렴한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대신 크롭바디죠. 근데 사실 바디 성능이나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고감도 성능이나. 그런데 렌즈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라이카 Q의 이런 해상력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라이카 CL은 이 크롭바디라서 라이카 기존 렌즈가 아니라 재설계한 렌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검증된 적이 없죠. 이후에 라이카 MP라는 모델도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라이카 M 시리즈는 라이카의 가장 핵심적인 라인업이죠. 지금 뭐 60년이 넘게 라인업이 이어져 가고 있는 최고의 핵심 라인업인데 이 모델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 가격만 700만 원이고 렌즈 가격이 정말 엄청나죠. 기본 렌즈만 갖춰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뭐 아까 말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업무용이지만 2천만 원어치의 카메라를 사는 거는 사실 가족들, 특히 와이프분을 설득하는 게 뭐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모든 생태계의 정점에는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을 뜯으면서 사자 눈치를 보는 얼룩말처럼 살아야 해요.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풀을 뜯은 후에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되죠.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뭐 이거 생활의 지혜였고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에게는 라이카 Q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렌즈를 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뭐 와이프분들이 만약 여자분들이 좀 보고 계신다면 라이카 Q는 렌즈를 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샀을 때는 남편을 좀 응원해 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뭐 중고는 요즘 한 300만 원 정도에 파는데 한참 쓰다가 팔아도 비슷한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가격이 이제 뭐 더 떨어질 때가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저는 팔지는 않을 겁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카메라는 없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 무덤에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라이카 Q의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없는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제가 찾은 단점 중에 하나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즈 해상력은 좋은데 센서의 빛 표현력이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검은색의 단계가 넓지 못하고 하얀색의 단계도 넓지 못해요. 그냥 대강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생략이 사실 뭐 컴팩트 카메라나 뭐 크롭바디 카메라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풀프레임 치고는 좀 너무 좀 심해요. 네, 그건 좀 단점이에요. 자, 그런 생략을 좀 줄이려면 JPG 대신에 로우 파일로 찍어야 되는데 라이카 Q는 또 로우 파일의 다이내믹 레인지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품 사진처럼 디테일이 필요한 사진이나 노출차가 큰 사진을 찍을 때는 라이카 Q가 아무래도 좀 별로예요. 뭐 심지어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보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이 HDR 기능이 워낙 엄청 발달해서 안부 디테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라이카 Q는 그것만큼도 안부 디테일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생략이 또 뭐 생략은 아니지만 한계가 오히려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좀 정돈시켜줘요. 안 보일 부분은 적당히 안 보이고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주제가 좀 부각되기도 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이내믹 레인지 자체가 넓으면 후보정 잘 하신다면 그냥 없애면 돼요. 없애서 주제를 단순화시키고 부각시킬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또 후보정이 귀찮다면 이런 단순화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요.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단점이긴 한데 이걸 또 장점으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잊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 그 밖에 뭐 로우 파일 처리 속도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좀 5년 전 카메라다 보니까 바디 성능도 최근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래도 뭐 렌즈 퀄리티만 봐도 충분히 300만 원짜리 카메라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라이카 Q에 대해서 왜 샀을까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 인생에 사진용 카메라는 더 구입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더 좋고 편해요. 사실 요즘은. 대신 업무용이나 여행용, 가족 사진을 특별한 느낌으로 찍어주기에는 라이카 Q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은 없어요. 이제 이 영상 찍었으니까 말씀드려야겠죠. 별일 없겠죠.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봤으면 좋겠네요.